너무나도 유명하죠.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바로 부석사라는 곳인데요. 뒷길이 이렇게 있었네요. 이게 뒷길로 오니까 바로 부석사 진입 가능하고 좋은데요? 여기 뒷길 초강추. 이렇게 보니까 경주에 있는 그 불국사 입구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닌가? 근데 착각인 건가? 오랜만에 이렇게 큰 규모의 사찰 오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네요. 이쪽 위로 올라가면 책으로도 나왔었죠. 무량수전 베을르 그곳, 거기까지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경사가 왜 이렇게 가파른겨? 역시 우리나라 사찰은 정말 멋있어요. 이게 힐링이지. 참 이런 건물들 보면 이게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을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고 서 있는지 참 신기해요. 뭔가 비밀스러운 공간 가는 것 같아. 이게 근데 오르막이 많네.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으쌰. 이 무량수전 바로 옆으로 가면 부석사가 왜 부석사겠어요? 아주 유명한 부석이라는 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게 부석입니다. 우선 부석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살짝 떠있는 바위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 대충 봐도 커다란 돌들이 살짝 틈을 보이면서 떠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바위가 바로 부석인데요. 부석에 얽힌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신라 문무왕 때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를 흠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선묘라는 여인이 의상대사를 놓치게 돼요. 의상대사를 쫓아가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게 되고 뛰어든 선묘는 용이 되어서 의상대사가 탄 배를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깨달음을 얻고 귀국한 의상대사가 이곳에 부석사를 창건할 때 참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때 선룡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는 기적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의상대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바위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은 용이 이 부석사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성룡으로 변해서 잠들어 있다라는 전설이 들어있는 돌인데 뭐랄까요? 사실 그 지구과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반대편으로 가서 제 입장에서는 이 부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부석이고 부석사 뒤편에 있는 암석들이 다 화강암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석도 화강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화강암은 굉장히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암석이기 때문에 그 화강암이 지표 위로 융기해서 노출되게 되면 그 암석을 누르고 있던 압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얘가 팽창하게 되고 판 모양으로 금이 가면서 즉 균열이 생기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진 하나의 커다란 암편들이 위쪽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이러한 부석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전설의 초를 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 눈에는 사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긴 한데 뭐 어떡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쨌건 부석의 비밀은 사실 화강암 지형에서 볼 수 있는 판상전리의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량수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 방법 중에 하나가 베울림 기둥이잖아요. 베울림 기둥은 목조 건축에서 기둥을 중간 정도가 직경이 조금 크고 위아래로 갈수록 직경을 조금씩 줄여서 만든 기둥 제작 기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부석사 무량수전이랑 대표적으로 수덕사, 대웅전이 이런 형태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건축 쪽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두껍고 위아래로 갈수록 얇아질수록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와, 오늘따라 참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지 되게 이쁘네요.
여기 부석사 경내 규모도 규모지만 진짜 이쁘네요. 왜 이렇게 이쁘지? 마침 또 해도 지고 있고 이 길도 너무 이쁘죠. 아,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요. 지금 방금 앞에서 보셨듯이 이곳은 충남 예산 덕숭산에 위치하고 있는 수덕사라는 곳입니다. 추워. 바람 엄청 부네. 제가 정말 많은 사찰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한글로 써져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뭔가 좀 낯설긴 한데 이런 사찰에서 먼저 한글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장소를 왜 이곳 예산 수덕사로 옮겼는지는 추워,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여기 수덕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카페 같은 게 있는데 한약 냄새 너무 좋은데? 좀 이따 내려오면서 한잔 해야 되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한약 냄새 나고 이러면 이게 다 맛있더라고요, 괜히. 어릴 때는 샤브샤브 먹으러 가면 왜 고기나 이런 거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몸에 좋은 거, 막 특히 버섯 이런 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뭐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갑자기 씁쓸하네. 어쨌건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오늘 갑자기 제가 장소를 옮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얼른 가보시죠. 아이고. 자, 이렇게 수덕사 입구에 들어서면 이게 무슨 문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금강문입니다. 이런 불교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이런 것도 공부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찰에 들어가려면 사천왕문을 꼭 거쳐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야 뭐랄까요? 몸과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 사천왕문을 통과하면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황화정루라는 건데요, 건물이 정말 멋있네요. 자, 이렇게 황화정루를 지나쳐서 이렇게 길을 따라오면 계단이 보입니다. 자, 이 계단을 올라가면 사찰 경내가 나오는데요, 저 바로 앞에 멋진 대웅전이 보이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 앞쪽까지 왔는데요, 확실히 다른 건물들과는 굉장히 독특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여기 수덕사에 온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웅전의 건축 기술 때문인데요, 앞서 봤었던 무량수전과 동일하게 배울림 기둥 기법이 적용된 건물입니다. 이 대웅전 옆쪽에 있는 배울림 기둥 앞쪽에 왔는데요, 무량수전에서 본 기둥보다 좀 가공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기둥인 것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보살상 뒤편으로 보이는 바위가 바로 관음바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짚고 있는 바위가 바로 관음바위인데요, 이 관음바위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곳곳에 동전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전이 잘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소원도 빌면서 이렇게 동전을 붙이는데, 관음바위에 동전이 붙을 수 있는 게 이 바위 안에 자석을 띠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바위는 덕숭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흑음모 화강암 계열인데 자철석과 같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그 자철석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런 금속 물질들을 쉽게 붙이게 하기에는 양도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이런 동전 같은 경우에는 100% 자석에 반응하는 금속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붙는다라고 설명하는 건 좀 어렵겠죠. 물론 동전에 니켈과 같은 금속들이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사실 자석에 반응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동전이 붙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동전이 걸쳐져 있을 수 있는 각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 바위 겉을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해 보이지만 얘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오돌토돌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철이라고 하죠. 결국 경사도 적당하고 그 올록볼록한 요철도 적당한 곳에 운 좋게 이렇게 동전을 붙였다면 아마 이렇게 동전이 잘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전이 잘 붙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낸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무량수전 갔다가 여기 수덕사에 바로 오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나버리는 바람에 정말 모든 계획이랑 일정이 다 어그러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참고로 요렇게 사고가 났는데 상태 많이 심각하죠. 결국은 폐차 처리되고 저도 생각보다 몸이 여기저기 좀 아파서 새해 되면서 해야 되는 것들 못하게 돼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냥 다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계속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렇게 오니까 뭐라도 하나씩 하고 있다는 생각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정말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2024년에 세워둔 계획들이나 목표 있을 텐데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하루하루 지내시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장소에서 뵙겠습니다.